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거 한 이틀 정도 작업을 뭐 진짜 무리하게 해서 겨우 끝은 냈습니다. 작업을 끝내놓고 이거 좀 더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이게 뭐 밤새 안녕이라고 제가 또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총괄로 나온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네이버 카페에다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 이제 관심 사항을 좀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공 박사님께서 그 조작값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얼추 그 몇 개당 한 개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적용한 거는 한 개의 조작값 내에 여러 개의 그 이제 시작값이 있는 경우를 적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 개씩 가는 거는 이해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이 두 개 건너 하나, 세 개 건너 하나. 요거를 조합을 해버리면 두 개 더하기 하나니까 세 개, 세 개 더하기 하나니까 네 개. 그러면 저한테 걸러지는 거는 7로 걸러질 거예요. 그죠? 7로 그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 일정 배율로 등차 수열로 증가한다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에는 처음에 작업한 거는 그 이제 여기에 조작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조작된 숫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 치중을 해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가장 그 숫자가 조작값이 작은,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값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요거는 뭐 조작값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작업을 했다 하는 거는 또 추후에 시간을 내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총량 데이터를 보면 총 313만 8,628명이 제 조작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각 지역구나 읍면동별로는 앞으로도 자료를 계속 이렇게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관내 사전 선거인 수가 전에는 제가 그냥 단수 같은 조작값 내에 하나가 있는 것만을 가정했을 때는 120만 명이었나? 160만 명이었나? 120만 명이었죠. 그래서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그 조작값도 제가 12까지만 한정을 해서 했었는데 그 범위를 13까지 넓히고 또 복수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만 244만 명이 더 늘었고요. 이제 부풀려진 걸로 나왔고, 관외에서는 69만 7천, 한 70만 명 정도가 부풀려진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숫자로 인해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었을 것이냐, 당락이 어떻게 바뀌었을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총량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할 텐데, 이제 여기 보면 보시죠. 총 합계는 여기에 관외에서 부풀려진 수, 관내에서 부풀려진 수, 요게 합계, 부풀려진 수 합계. 이게 이제 저는 뭐 계산은 이거 여기 테이블을 우선 보시는 방법이요. 표가 이제 선거구에 당선자는 몇 점이었고 차점자는 몇 점이었는데, 그러면 요 두 개의 표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득표차. 그래서 득표차를 1등에서 2등을 빼가지고 득표차가 나왔고,
그리고 관 외에서 부풀려진 수는 그 제가 이제 일련 번호를 추측해 보니까 저도 관 외 사전 선거를 했는데 그 등기 제가 촬영해 냈던 번호를 보니까 첫날 점심 때쯤 했는데 1100번이더라고요. 1100번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해당되는 대전 서구의 그 인원을 보니까 이게 동별로 일련 번호가 매겨지는 것 같지는 않고 서구 울이나 아니면 서구 그 이제 행정구역별로 그렇게 시군구 단위로 일련 번호가 됐을 확률이 꽤 높더라고요. 숫자에서 그 시간대별 사전 선거인 수나 이런 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련 번호가 시군구로 매겨지고 또 그 관내 사전인 경우에는 지금 저도 그 박 변호사님 그 개표 성학표 같은데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얘들이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투표소별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투표소별로 됐건 읍면동별로 됐건 그 일련 번호가 주어지는 그 단위에 맞춰서 얘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련 번호를 그 일정 숫자마다 빼먹는 거니까요. 이게 뭐 누계 숫자니 뭐니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일련 번호가 생성되는데 그거를 빼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일련 번호가 그 부여되는 최하 단위는 관내 사전은 읍면동 아니면 읍면동이나 투표소별 이제 대부분 투표소가 그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가 되니까 뭐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쟤들이 혼선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의 사람이 이쪽에 와서 왔을 때 이쪽에 집계가 된다. 뭐 그거는 그게 맞다 그러면 쟤네들은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은 오늘도 어디 저 방송에 보니까 그 관내 아니 그 촬영한 걸 가지고 숫자를 세서 뭐 의왕 고척동이든가 그런 방송이 나오고 하던데 이제 그런 거에서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투표소별로 지네가 정확하게 집계를 했다 그러면 아무튼 저는 투표소든 읍면동이든 일련 번호가 주어지는 가운데 딱 50분에 카팅을 해가지고 그 카팅된 숫자를 발표를 발표한 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게 뭐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 외에서 부풀려진 선거인 수는 시군구별로 돼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선거로 이게 제일 복잡했어요. 이 선거구하고 뭐 어떤 데는 합구가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분구가 된 데도 있고 그냥 1대1인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측해내는데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 시간대별 관외 선거인 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관내에서 부풀려진 선거인 수는 그 읍면동별로 쫙 그 부풀려진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 해당되는 지역구로 합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풀려진 선거인 수 합계는 요 두 개, 관외하고 관내를 합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작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16,000 용인시 병 같은 경우에 16,442표나 지금 어쨌든 선거인 수가 늘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승부가 난 득표차는 851표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공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부풀려진 수는 전부 민주당에 넣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고석 후보가 15,600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진 거고. 여기 뭐 동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여기 남영희 후보가 소송 제기했대죠. 하면은 격차는 더 벌어질걸요, 뭘. 여기 경산시 같은 경우도 경산시는 이제 애매하죠. 그 스탠스가 어떻게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송파구 병도
김근식 후보가 13,000표 차로 이길 수 있었는, 이게 다그 예를 들어서 공 박사님 얘기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에 갔다면 13,000표 차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야, 강동구 갑에도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고, 창원시 성산구에도 12,974, 중성동을 이혜원 후보도 12,600. 이게 대략 제가 봤을 때는 박사님 얘기하는 숫자랑 얼추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총량이 박사님 얘기하는 게 320만 개 아니었, 320만 표 아니었습니까? 그죠? 얼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공 박사님 방송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 그분이 예측했다고 하면서 어쨌든 300만 명 이상으로 말씀하셨던 걸 들었던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 전체 결과치를 역으로 추산해서 한 거니까 아마 비슷할 겁니다. 부여공주청약 여기도 정진석 후보는 12,000표 차로 이길 수 있는 거를 이거에 의해서 지고는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여기는 서산시 태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한기 씨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꼭 민주당에 갔다고 그거는 증명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가. 근데 표가 부풀려졌다는 거는 제가 조작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이제 박사님도 도와주고 계시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이게 조작됐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를 구체적인 값으로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복수 조작 값을 넣게 되면은요, 확률이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99.9999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실일 경우의 수가 이제 확률이 줄어들게 되니까, 논산 계룡, 국민의힘이 2등 하는 데만 볼까요? 하남시 갑 이용, 여기 추미애 후보, 이번에 국회의장 안 됐다며요. 양천구 갑도 구자령 후보가 비대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표도 100표 200표가 아니에요. 득표차는 2,300표인데 표가 부풀려진 게 13,000표라니까요. 네? 창원시, 창원 진해구, 분당을,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2등이고, 영등포울, 김민석이도 공 박사님 말하는 수만 들어가면 1,500표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성동구가 윤희숙 의원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수원시장 이수정 후보도 그렇고, 네? 이응권 후보, 대전 중구에. 안기령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 표가 10,000표나 더 부풀려졌다니까. 그거 잘해서 이게 김재섭 한테 갔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길 수도 있다니까. 여기 경찰 출신 이지은 씨도 한번 해보고, 보천에도 여기 한번 해보고, 공영훈 씨가 이준석이랑 붙었는데 이 12,000표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표가 일단 부풀려진 게 12,000표인데 만들어진 게. 천안시 갑도 8,000, 용산구. 이거는 이제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데이터 필터, 이게 제가 워낙 오래된 버전이라서 이 메뉴 구성은 조금 다를지 몰라요. 데이터 필터 해서 이 선거구에서 텍스트 필터 포함이나 같음으로 하거나, 포함으로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그러면 서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하남 그러면 하남시 갑, 을이 다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그래서 같음 해가지고 앞뒤로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남을 찾고 싶다. 하남 에스터리스크 앞뒤로 하남을 붙이면 하남이 들어간 모든 문자를 데이터를 추출해 주니까 하남시 갑, 추미애. 여기 을도 하남시는 다 이길 수 있었던 데네. 요거는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취합을 해 보시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이걸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영상 끝나고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90개 지역이나 이래 된다는 게, 예?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이 53명이고, 예? 차점자는 국민의힘이 53명이야. 그러면 이게 공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하여간 이 53개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더불어민주당에 줬다니까. 그러면 143석에다가 비례대표 18개였나? 그러면 널널하게 국정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저 선거 조작으로 줘놓고는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아유 참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는 등 그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아는 사람을 했으면은 예? 최소한 공정하게만 했어도 지지는 않는 거 아니야.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용인시병을 예로 들었고요. 이게 요거는 좀 항상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증명할 수 있는 범위,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이게 막 새끼손가락이 컨트롤 키를 하도 눌러 있었더니 이게 좀 손가락이 눌려졌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물집 잡힐 뻔했어. 그 정도로 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조작값을 최소 3에서 최대 10, 어제 왜 제가 작업 과정 이렇게 나머지 값 구해가지고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건 또 무슨 수열이라 그래. 3일 때는 3개만 해서 받으면 되는데 4, 5, 6 늘어날수록 계속 나머지 계산 결과를 계속 퍼서 날라야 되고 또 퍼서 날른 거를 이제 복수니까 그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조작값하고 그 안에 시작값을 계산을 한 거를 그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떠서 옮겼어요 손으로. 그러느라고 한 이틀 개고생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14까지 하게 되면은 뭐 이거만 엑셀 이게 옛날 거라 65,000까지밖에 안 되는데 열 번호가 이거를 오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13까지만 했는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죠. 여기 통계학과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툴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설을 세우는 게 좀 복잡하고 복잡할 것도 없는데 좀 달리 생각하고 해서 이게 요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정확하게 실제값을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엑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 13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요 부풀려진 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적을 수는 없죠. 제가 증명한 거 내에서 이제 더 뭐 크게 해서 여기서 뭐 10만 표, 20만 표를 10만 명, 20만 명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근접하게 기존의 추정치로 나왔던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걸 복수 조작값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저게 조작됐다는 확률을 거의 99% 이상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여기 지금 313만 8천 명이 부풀려졌다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인 거예요. 누가 뭐 더 정확한 걸 달라 그러고 법원에서 그러면은 저쪽에서 추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 와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기기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무식하게 엑셀로 해도 되죠. 그때쯤 되면 아마 법원에서 그 정도 관심 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진짜 신나서 하겠죠. 14명 아니라 15명 조작값이 맥시멈은 24니까요. 24. 제가 총 구한 데이터가 24니까 그 정도 하면 진짜 100%다 걸려질 것 같긴 한데 그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저 관내 같은 경우는 읍면동만 3,550개인데 3,551개인가 그런데
아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지금 눈이 충혈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작업은 끝났고 제일 궁금해할 결과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해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전체 지역구나 시군구별 인구수에 대비해서 몇 프로가 늘었는지 그런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공박사님 그 제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제야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인가? 그분들이 추정했던 거랑 제가 추정한 게 정말 뭐 굉장히 비슷한 추세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꼼짝없이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그 복수 조작값. 조작값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는 그거는 뭐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을 했다 그러면 어려운데 뭐 이제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갈 때 몇 개가 빼내 갔어. 이거를 전에는 그냥 몇 프로 이렇게 뭐 몇 명당 한 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명 중에 맥시멈 제가 잡은 게 조작값을 13까지로 했으니까 더하기 1을 해야 되죠. 실제로 이제 한 명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조작값에서 그러면은 13을 적용했을 때 심지어는 그 나머지 값이 안 나오는 게 막 7개, 8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냥 한 문장으로 쉽게,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울 수 있게 해드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까지만 마무리되면 정말 제가 할 역할은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실무적인 거는 수치로 계산하는 건 얼추 끝났는데 그거를 더 이제 관련 있는 데이터랑 비교해 보고 뭐 이런 작업은 당분간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좀 홀가분합니다. 이게 숫자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관외 같은 경우도 제가 집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역산했는데 역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연수에 가까운 숫자가 막 뒤섞인 숫자가 되니까 절대 이 조작값이 안 나올 텐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이제 나오게 되면 받게 되면은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랑 같은지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올렸고요. 또 이걸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